시청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은 2022년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부동산 정책. 자, 우리 대한민국 커다란 함대를 이끌어 나갈 윤석열 대통령이 수없이 많은 그러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될 국정과제가 많이 있지만은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부동산 정책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해서 선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집 걱정 없애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는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신규 주택 공급에서 부동산의 가장 큰 기본 원칙이요, 수요와 공급 논리입니다. 수요가 많다 보면은 공급은 줄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 주택을 20만 호 공급한다고 했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및 세제 정상화, 임대시장 정상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모토인데, 자,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실상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5월 10일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부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발표했던 공약으로 인해 시장이 크게 요동쳐서 최근 서울 집값 통계의 대표적인 지표로 꼽히는 강남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치 싸움 속에서 집값 폭등 조짐을 보이는 풍선 효과 전조 증상마저 나타나고 있는데, 공약 그대로 정책을 발표할 경우 집값 폭등에 불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석열 정부는 정책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의 모습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미리 발표할 계획이었지만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혼란이 가져올까봐 5월 1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의 공급, 수요, 세제, 대출 등 모든 것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는 부동산 TF라고는 타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집값 안정 방안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약속을 하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라든지 대출 규제 임대차 3법을 완화를 하면서, 이런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밑그림은 큰 변동 없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등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타스크포스 팀이라고 하는 TF에서는 경제,
금융 담당인 경제 1분과와 부동산 산업 담당인 경제 2분과 소속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물론 민간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다듬어 왔습니다. 부동산 TF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130만에서 150만 가구를 포함해서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역세권 첫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인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마련해졌는데,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250만 가구 로드맵의 밑그림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될지도 부동산 업계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의 74만 가구 공급을 위해서 강남권 과연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서부터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해서 특히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심지에 그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도권 일부는 전부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공급을 위해서는 이 강남권 그린벨트를 활용할지,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TF가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실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택지 확보를 위해서 강남권 개발구역, 그린벨트죠, 해제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그게 바로 주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수위는 앞서서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일축을 했지만, 그렇지만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부동산 정책은 첫 번째는 공급과 두 번째는 규제 완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4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인수위원이 발표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의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정비사업 활성화는 규제 완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값이 왜 오를까 하는 그 고민의 모습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에 대해서 각별히 보완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질서 있게 발표한다는 원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책 변화에도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판단입니다. 실제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풀어서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부동산 정보 플랫폼 정보에 따르면은 3월 9일 대선 후 4월 13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아파트 매물은 7.8%, 또 4.2%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 어떻게 그걸 풀어갈 것인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22년 5월 9일
대통령 그 취임식 바로 전날에 윤 정부가 풀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